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병원 심영기 원장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 제목은 오십견, 테니스 엘보, 목근통 중에서 주로 오십견에 대한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성형외과 전문의로 하지정맥류, 림프 부종을 주로 진료를 하면서 오늘 주제인 2017년부터 LQO 요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병원이 있고요. 자, 상지 통증은 어깨 통증, 엘보 통증, 손목 통증이 있는데 크게 이제 어깨 통증이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엘보 통증도 굉장히 많으세요, 많기는. 근데 어깨 통증은 이제 오십견이라고 보통 그러고 회전근개 쪽으로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물어보고 만져보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보고 CT, MRI도 보고 관절경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망가지는 게 이게 보통은 5, 6, 7, 8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상지를 지배하는 경추신경이에요. 5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깨 통증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깨 관절은 360도 돌아요. 다른 관절하고 틀리게. 그래서 잘 망가집니다. 어깨는 자주 잘 망가져요. 이제 여기 어깨 움직일 때 이렇게 할 때 아픈 사람이 있고, 브라자끈으로 뒤로 할 때 아픈 사람이 있고,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다음.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한 이름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굳으면은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정상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얗게 이름 잘 돼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은 너덜너덜해지고 빨개지죠. 네, 염증이 생기고 이 관절낭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은 염증으로 해서 관절 캡슐이 두꺼워지고 유착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고 두꺼운 띠가 형성이 된 거고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딱딱해지고 잘 못 움직이고 통증이 있고 운동 범위 제한을 받는 거죠. 다음. 오십견은 1단계는 동결견 전 단계가 되고 2단계는 동결견. 그 다음에 겨울왕국 완전히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동견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십견 치료는 이제 물리치료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소염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테로이드 또 나오죠. 좀 먹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주사. 뭐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 끼는 데 없어요.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하여튼 암 치료하는데 다 들어가고 자가면역 질환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침 맞는 경우도 있고 관절 내 생리식염수 주사를 해서 이제 림프순환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는 이제 잘 하진 않는데 칼을 대서 막 좋아지는 확률보다는 이제 좀 보존전 요법을 많이 하는 거죠. 회전근개라는 게 있는데 회전근개는 어디냐면 영어로 로테이터 커프인데요. 그게 이제 보면은 밑에 그림 보면 왼쪽에 하얀 거 위에 거 하얀 띠, 그 부분이 회전근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중에서 극상근이라고 그게 가장 많이 망가져요. 극상근은 뭐냐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근육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만져서 이렇게 올릴 때 하고 뒤로 제낄 때는 여기가 이제 테레스 마이너 뭐 이런 것들이 좀 아파지는 거죠. 그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디가 특별히 하나가 나쁘다가 아니고 근육하고 인대가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때는 이제 휴식에 또는 야간에도 계속 아프고 팔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특정 동작이나 팔을 움직일 때 어깨 통증을 할 때는 이제 그리고 어깨가 힘이 약해지고 어깨 움직임에 수반되는 팔로 딱딱 소리가 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이미 염증이 생긴 걸 꼬매면 흐물흐물한 걸 꼬매니까 가서 착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금방 낫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지금 어깨 치료를 지금 6개월째 받고 계신데 그분은 뭐냐면은 대학병원 갔더니 수술하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수술인가 겁난다. 그럼 수술하면 좋아지십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알죠. 100%다 좋아진다고 장담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거 칼 대는 거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보니까 그 엘큐어 그 진단을 해보니까 여기가 사각사각하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는데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도 많이 맞고 오셔갖고 여기 엉망이 됐었는데 지금 조금씩 이제 힘이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인대도 재생이 되는 건 예, 오래 예. 걸리긴 해요. 근데 네. 좋아지십니다. 오.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치료는 보존 치료는 활동, 진통소염제, 내원찜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통증 관리, 물리 치료하는 거고 수술은 이제 힘줄을 재부착을 시키는 거. 꼬매는 건데 이미 망가져서 너덜너덜한 거 부착시켜도 아주 잘 저기 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인공 인공 피부라든지 인공 인대를 거기다가 패치가 인공 인대거든요. 그걸 갖다 대주고 해주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관절경 시술로 해서 지저분하게 나온 걸 좀 이렇게 긁어내주고 뭐 이런 건데 쉽지는 않다. 예. 어깨는 인공관절 수술은 잘 안 하는데 간혹 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할안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네. 인제 LQ요법을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테니스 엘보라는 게 있는데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여기 바깥쪽 테니스 엘보 여기가 인제 염증이 생긴 거고 다음 골프 엘보는 안쪽에 이렇게 여기 안쪽이 여기 골프 바깥쪽은 테니스 거기에서 할 때 아픈 거예요. 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인대 다음 그래서 악수를 한다든지 문 손잡이 돌릴 때 악 소리 나고 커피잔 들고 있을 때 무언가 들어올릴 때 힘든 거예요. 주먹 쥘 때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테니스 엘보 이렇게 만져보면 아파요. 누구든지 다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요것도 치료는 비슷해요. 물리치료하고 휴식하고 근데 모든 게 대부분 보면 이런 테니스 엘보라든지 오십견을 보면 직업적으로 그거를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많이 쓰셔 갖고 마모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승부근성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지면 안 돼. 이를 악물고 이렇게 무리하게 딱 하다 보면은 거기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도 할 때 이렇게 점잖게 하고 지면 지는 거고 그런데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니스 선수들 얼마나 그게 많이 쓰고 이를 악물고 승부근성 그렇죠. 때문에 하니까 테니스 선수들 여기 그 힘줄이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테니스라고 그러고 골프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예. 돈 내게 했는데 지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를 악물고 하다 보면 무리가 가는 거예요. 어깨도 네. 그렇고. 그래서 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주사 뭐 가끔은 또 뭐 보톡스 주사까지 놓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새는 뭐 인제 PRP 뭐 그래서 줄기세포 유사한 거로 PRP 주사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제 진통소염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완전히 인대가 망가졌을 때는 인공 인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꾸며주는 경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활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관절경 수술도 할 수는 있는데 뭐 엘보 쪽은 관절경 수술 잘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존 치료법과 다른 LQ요법은 뭐냐면 이렇게 보존 치료를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 고때 괜찮다가 그다음엔 또 아파지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처음 맞을 때 효과가 좀 오래 가요. 근데 두 번째 맞을 때는 효과가 짧아지고 세 번째 맞을 때는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러면서 그 피부가 오그라붙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피부가 위축이 되고 근육이 위축이 돼서 오그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수술요법으로 가는데 수술하면은 약해진 게 얼마나 또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테로이드는 가급적 안 쓰고 자기의 힘줄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제 고쳐주는 게 인제 LQ요법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포들은 인제 통증이 생기는 게 이 방전이 되면은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90% 방전이 되면 세포가 기능이 정지되고 암세포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악성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음. 그래서 진단을 한번 보시면 이 사각사각 진단이에요. 회전근개인데 소리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점점 빨간색이고 여기 엄청나게 나오는 점점. 이게 사각사각 진단인데 나쁜데 방전이 돼 있으니까 통증이 있는 거니까 충전시켜 주면 통증은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정상으로 충전을 시켜 주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원리가 인제 LQ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전되게 하는 주범이 인제 림프 찌꺼기인데 림프 찌꺼기는 전기 소통을 막아버려야 해서 이 LQ요법은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온 분해를 시켜서 인제
세포를 림프 순환을 좋게 해줌으로써 세포가 재생되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충전을 시켜줌으로써 통증이 좋아진다. 근데 한 번에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알칼리성 체질로 만들어주는 음식을 많이 드세요. 그게 뭐냐면 야채예요. 야채 많이 드시고 레몬 같은 거 드시고 그다음에 MV 패치라고 해서 이제 전기파스를 이렇게 계속 아픈 데 붙여주시고 LQ요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다음 요게 이제 그 전기파스인데요. 이 가루에서 지르코늄, 실리콘, 마그네슘, 티타늄 이런 산화물로 인해서 전기가 600가우스 정도 나오는 거로 요거는 약품이 아니고 의료기계로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다음. 그래서 요건 붙이면 금방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 시원하다 그런 건 없는데 꾸준히 붙이시면은 세포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LQ요법은 이제 쭉 여지껏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진단 기능이 있다. 사각사각 진단 보셨고, 그다음 치료 기능은 세포를 재생시켜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포를 치료해 주고 그다음에 재생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 세포 분열을 할 때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충전시켜 줌으로 해서 세포가 재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에 대한 세포 충전 건강법이라는 책도 제가 썼고 특허도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견이나 테니스 엘보 있을 때는 좀 느리지만 효과가 느리지만은 자기 세포를 최대한도로 살리는 재생시켜주는 재생치료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